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박사입니다. 6월의 첫 거래일이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잘 해준 것 같아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그렇죠. 주초에 시장이 하락을 하면 그 심리가 또 증시에 녹아나고 또 월 초에 흔들리는 시장이 또 지속적으로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5월달 시장이 그러했고요. 그나마 올해 6월달 시장은 상승부터 그러니까 첫 거래부터 상승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6월 시장은 그래도 직전 고점, 저도 코스닥도 직전 고점, 코스피도 직전 고점을 트라이하는 시도가 분명 있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마 그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오늘 시장을 바라보면 먼저 미 증시가 휴장인 상태에서 유럽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 아시아 증시는 약간 장 초반에 다소 혼조세를 보였죠. 일본이 좀 하락을 하면서 또 중국도 장중 한때 약간 밀리면서 또 국내 증시 또한 코스닥이 조금 밀리면서 좀 그런 변동성을 좀 보였었는데 국내 5월 수출입 동향 발표가 난 이후에 점진적으로 지수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 주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더해서 최근에 이 위안화 강세와 국내 환율이 연동되면서 환율이 지금 1,100원대가 거의 깨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율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또 외국인들한테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리고 한동안 이런 기조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 본다면 지수가 하방으로 내려 꽂는 것보다는 횡보 내지는 상승에 좀 무게를 더 두고 시장을 바라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드렸다시피 횡보 내지는 상승을 하고 시장의 위기는 7월, 8월 달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을 해서 직전 고점을 가든지 아니면 돌파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할 텐데 그 과정 속에 내가 물려있는 종목군들은 비중을 계속 줄여가고요. 반대로 가지고 있는 현금을 통해서 새로운 종목에서 수익 실현을 하는 새로운 종목에서 기회를 찾는 방법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는 게 저는 항상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려있는 종목에 물을 타서 이 종목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지금 막 바뀌고 있는 또 새롭게 눈을 뜨고 있는 이 섹터와 테마를 찾아서 매매를 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물려있는 종목에 이런 일정 부분 비중을 줄여가는 게 현금 확보에는 훨씬 빠르고 훨씬 또 계좌의 무게를 좀 줄여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 시장이 반등을 해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백신 보급이 확대되면서 여행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죠. 그러한 여행 섹터가 저는 어제 약간의 상투 느낌이 좀 나는데요. 하나 투어, 참 좋은 여행, 그런 섹터들. 자, 이러한 경기 민감주, 아니 경기 민감주라고 하기보다 컨슈머 섹터에서 단기 고점이 나오게 된다면 그 자금은 다시 어디로 갈까요? 오히려 그러한 자금들은 이러한 여행, 관광, 카지노 이런 섹터에서 이 수익 실현을 한 자금은 다시 성장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성장주가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차분하게 그리고 지금은 좀 웅크리고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내가 진짜로 좋게 생각하는 성장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장에서 여전히 돈도 잘 벌고 여전히 성장성도 남부럽지 않게 갖고 있는데 시장 영향에 의해서 그리고 이 성장주들이 우르르 떨어졌다라는 이유만으로 같이 동반 하락한 그런 종목을 찾아서 6월 중순이라든지 앞으로 곧 그런 투자를 해야 될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IT나 반도체도 이제 슬슬 반등의 시간이 곧 있으면 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려했던 이런 5월의 수출입 동향 발표가 다 끝났고 관련해서 IT 반도체도 생각보다는 많이 둔화가 안 됐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여전히 수출이 잘 되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수출의 Q가 여전히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단가가 올라가면서 수출이 많이 늘어났죠. 그런 부분이 이런 중소형주들한테는 아직 힘이 좀 붙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본격적인 삼성전자의 투자, 인텔의 투자, TSMC의 투자들이 진행이 되면서 그들의 실적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IT 반도체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5월 수출입 동향 발표가 나왔는데 카페에 이 자료는 좀 올려놓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리고 이미 제가 이 6월이 되기 전에 5월 수출입 발표, 자동차가 이제 5월 20일까지 145%, 뭐 부품은 223%가 나왔다,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토탈로 해서 자동차가 한 96% 증가가 됐고요. 자동차 부품이 119% 증가가 되면서, 네, 증가가 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좀 증가가 됐고, 그 외에 석유 제품이죠. 석유 제품은 이제 작년 5월 달에 뭐 워낙 나간 게 없기 때문에 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격, 그러니까 수출 이 총액 차원에서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석유화학도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가 월별로 100억 달러를 넘은 거,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이 좋았는데, 이 부분에서 뭐 기아라든지 현대 차들의 내수 대비 수출이 월등히 많이 늘었다라는 점에서 이번에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이 크고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성장으로 시장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최근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섹터가 좋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보여지네요. 여기에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자,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코스피의 수급은 전차 군단이 거의 장악을 했었고, 그외 조선 섹터가 오늘 초강세를 좀 보이면서 시장은 전기전자, 조선, 자동차 sek터 순으로 굉장히 강했고요. 장 초반에 철강 등 섹터가 좀 올랐었는데, 철강 같은 경우는 6월 1일 날부터 가격 인상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격 인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서 실제로 가격이 인상이 됐는데, 이 기회를 맞아서 대규모의 매도가 쏟아졌기 때문에 오늘은 개인적으로 매도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철강 종목을 이틀 전에 매수를 해서 좀 끌고 왔었는데요. 오늘 올라가면서 그냥 전량 차익 실현을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이벤트성이 있는 날에 수급 이탈이 나온다면 매도로 대응하는 게 저는 맞는 대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코스닥 기준에서도 연속적인 반등 흐름은 양호한 모습 속이고, 그러나 역시 코스닥은 좀 테마 장세가 강한 모습에 뭐 주도 섹터를 딱히 놓고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이러한 뭐 예를 들어서 IT가 잘 갔다, 엔터가 잘 갔다, 뭐 이렇게 하나를 국한 짓고 보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워낙 테마 장세로 많이 가다 보니까. 자, 오늘 원전 섹터는 좀 약세였고, 오늘은 반대로 항공 섹터가 좀 강세였죠. 네, 종목군들을 보면 LIG 넥스원 강조 드렸던 종목이고, 저희는 매수를 아침에 문자로 추천을 드렸는데, 이 구간에서 추천했는데 안 걸리고 좀 올라가 버려서 좀 잡지를 못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똑같고요. 두 종목 다 네, 오늘 매매 대상에 있었던 종목인데, 일단 뭐 LIG 넥스원을 좀 보면 아주 중요한 구간들이에요. 이 갭의 하단 부위에서 3분봉 하락, 그리고 모멘텀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 수급은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계 수급만 좀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견조한 흐름은 이어진 종목이어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꾸준히 좀 끌고 가도 저는 무방할 것 같고요.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터져서 이제 박스권 돌파라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시세의 초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급락을 떨어진다면 잡고 끌고 가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일 것 같고요. 큰 무리가 없어 보일 것 같고, 오늘 시장에 좀 강했던 종목 중에 이제 기아와 현대차가 단연 으뜸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보면서
약간 수급 이탈이 있는 것 같아서 좀 팔았는데 좀 잘못 판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여기서 좀 밀릴 때 좀 매도를 86,000원에서 일단 했는데 내일장 원래 목표가는 88,000원이나 9,000원 정도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 관련해서는 조금 더 추가 상승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5월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나면서 되게 또 시간 외에서 좀 1.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추가적으로 보였다라는 게 내일장 단기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 자동차 부품 쪽에 최근 화신에 대한 이야기 했죠. 굉장히 추세가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단일가 예고가 있는 상태에서 오늘 추가 상승이 나왔고 단기 슈팅을 좀 나왔네요. 그리고 성우 하이텍 굉장히 좋고, 그 밖에 S&T 모티브도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더 갈 수도 있었는데 뭐 이 자사주 100억 처분 결정을 좀 내리면서 이게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수급을 좀 막는 역할을 좀 한 것 같아요. 그것만 아니었어도 조금 더 강하게 슈팅을 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원전 섹터 좀 조정이 나왔죠. 두산중공업 충분히 저는 조정을 좀 받으면 좋겠어요. 뭐 아래까지. 그래서 이번에 조정 받으면 이런 대형주 위주로 가야 될 것 같고, 네, 섹터 대장은 두산중공업이니까 쭉 밀렸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 뭐 여전히 잘 가고 있다. 네, 홀딩 관점에서 계속 가야 된다. 한전산업, 네, 갭을 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갭을 여기를 넘겨야 돼요. 네, 89,000원을 넘긴 상태에서 눌림이면 매매하는데, 아니면 그냥 매도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돌파가 안 되니까 그냥 시초가 매도하면서 그냥 마무리를 좀 지었고요. 마무리를 지었고, 자, 전일 시간 외에서 좀 강했던 게 이 중국 세자녀 허용 관련된 이슈였죠. 제가 오가닉 코스메틱과 뭐 잘하면 이제 딱 세 가지만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근데 제로투세븐은 제가 어제 시간 외에서 매도를 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왜 못 갈까요? 네, 시가총액이 너무 무겁고 시가 자체를 여기를 크게 뛰어넘었어야 돼요. 근데 시가 자체가 이 고가도 못 넘었기 때문에 넘어가기 어려웠고, 아가방 같은 경우는 시가가 떠서 출발은 했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 상승이 얘는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매물대를 뛰어넘는 상승이 나오는 거는 추가 상승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오가닉 코스메틱 관련해서 이날 라이브 방송에서 언급은 했었어요. 이날 굉장히 좋다 오가닉 코스메틱. 그래서 장중한 때 매매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종목 눌리면 한번 보자라고 했었는데 이건 좀 못 봤고, 오늘 아침에 얘 혼자는 무조건 상한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면서 사실 이 종목 보면서, 네, 중국 소비주 컬러레이를 짝짓기 매매만 오늘 오전에 간단하게 좀 매매를 했습니다. 이런 돌파 구간에 들어가서 뭐 짧게 3% 정도 수익 실현을 좀 하고 나왔고요. 그래서 어제 봤을 때도 오가닉 코스메틱이 좀 제일 센 모습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주가의 위치, 그 다음에 이런 장대 양봉을 동반한 거래 대금, 그리고 시가부터 가장 강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가총액이 686억이라 적은 돈으로 그냥 상한가를 만들 수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밖에 홍성그룹, 얘도 완구를 하고 있죠. 완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도 이런 이슈가 났을 때 이런 종목군들을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답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mRNA 이 신규 사업 추가, 그러니까 원액 생산에 대한 사업 추가가 있었는데, 오늘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갭을 제일 많이 좀 들었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갭을 제일 많이 들었고요. 저도 이거를 좀 여기서 시가에 들어가서 굉장히 짧은 순간에 쳤어요. 네, 고점에서 매도하고 서린바이오를, 네, 저희는 같이 들어갔습니다. 네, 어제
한번 리뷰해 드린 대로 들어갔고요. 정확히 이 자리에서 들어가서 그냥 여기 돌파를 못 하길래 그냥 여기서 전량 매도를 하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를 하고 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가려고 했으면 바로 좀 갔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다소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이 중국 세자녀 이슈도 이슈지만 가장 강했던 섹터가 이미 정해졌습니다. 애니 능률부터 시작한 웅진 뭐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 그러니까 윤석열 관련된 테마주가 아침에 굉장히 강하게 쳤기 때문에 이쪽 테마가 시장의 주도 테마가 돼버린 거예요. 네, 오늘 오전부터 이 애니 능률이나 이런 윤석열 테마가 시장에 완전 주도가 되면서 이러한 중국 세자적, 그 다음에 이 삼성 mRNA 이슈까지 다 잡아먹고 좀 올라갔다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관련주나 정치 테마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가 않기 때문에 따로 리뷰는 안 드리고요. 굉장히 무섭다라는 정도. 자, 그리고 오늘은 스펙의 도박판이 좀 끝난 모습입니다. 일단 스펙 삼성 스펙 4호가 지금 정지 상태에 있죠. 얘가 대장이기 때문에 내일 뭐 밀려도 저는 이게 아래 꼬리를 이렇게 달고 한 채 더 갈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저는 좀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얘만 좀 저는 들고 있습니다. 10,000원 위에서 라운드 피겨이기 때문에 뭐 알아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일단 잡아가지고 지금 가보고 있어요. 소액 들어갔습니다. 소액 들어가서 가보고 있는데 아주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오늘 42개의 스펙이 상승을 보이다가 동시다발적으로 막 급등락이 심했죠. 뭐 하한가 가는 뭐 스펙도 여러 나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도박주 미친 변동성은 참 아름답지 못하게 마감된다 라는 거를 좀 교훈을 준 것 같고, 오늘 아침부터 조선 슈퍼사이클 재현회라는 기사가 오늘 좀 나왔었는데, 최근에 한국 조선해양의 1조 6천억 수주, 뭐 삼성중공업의 이 컨테이너선 내척 수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대우조선 네 2천억 수주 등 연이은 수주 속에서 해운업이 최근에 화랑이었죠. 이 배가 부족한 상태다 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그리고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노후화된 배를 교체를 하는 이슈가 이제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운업 치킨 게임이 재현되지 않냐라는 어제 기사가 나오면서까지 이런 호재가 겹쳤다라고 보여주고, 조선 섹터 계속 봐야 됩니다. 계속 봐야 되고, 조정을 받는다면 또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탑픽은 여전히 저는 대우조선해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탑픽 중에 탑픽이라고 보고 있고, 현대 미포조선도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선 섹터 네 6월에 주도주가 될지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우조선, 미포조선, 그 밖에 STX 중공업이 있죠. STX 중공업, 제가 지난번에 몇 번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이런 구간에서 이제 되돌림을 줄 자리가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손절을 잡는다면 뭐 이 아래 구간을 강하게 이탈하면 당연히 손절 봐야죠. 왜냐면 아일랜드 갭이 만들어지는 구간이라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자리가 지켜준다면 여기서 한 차례 강한 반등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중소형주 안에서 네, STX 중공업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는 빼고, 이건 어제 말씀드렸고 말씀드리면서 하신, 자 6월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관련된 종목분들 지속 홀딩 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 7월부터 마스크오프 이슈 관련해서 화장품 섹터 이야기 들었죠. 네, CNC 인터내셔널에 대한 부분, 이러한 팩트 차트 이날 말씀드리고, 매매를 이날 종가에서도 한번 했고요. 이날 시간 외에서 좀 잡아놓고 오늘 추가 매수를 해서, 얘 같은 경우는 아직도 조금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 이때 매매를 몇 번 했으니까 거의 매일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매일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 아래에서 지금 물량을 모아가지고 오늘
49,200원부터 매도를 시작을 해서 일단 물량을 조금 들고 가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구간이 넘어가면서 슈팅을 한번 더 줄지 아니면 죽을지 둘 중 하나고,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 관련해서 이제 FNF도 이 분할제 상장을 했죠. 분할제 상장을 하고 오늘 이제 회원님들하고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었습니다. 강한 상승 이후에 옆으로 횡보,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으면 무조건 종가 베팅의 자리였어요. 무조건 종가 베팅의 자리였는데 오후장에 소리 소문 없이 돌파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올라갔습니다. FNF의 상승으로 필라홀딩스 관련해서 이런 종목군들이 동반해서 올라갔다라고 보여주고, 의류의 대장주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위권에 있는 뭐 영업무역이라든지 한세실업 등등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해 보이네요. 결국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참 좋은 여행이라든지 일단 선별적으로 먼저 올랐어요.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면 매도를 잡아야 되고, 오히려 롯데쇼핑이라든지 이런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들은 밀리면 잡아야 됩니다. 실체가 있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보다는 실체가 있는 걸로 저는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메타버스 네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 디지털 화폐도 저는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좀 지우고요. 자, 오늘은 시간 외에서 이 디즈니 플러스가 LG U 플러스와 아마 계약 가능성이 좀 있으면서, 계약 가능성이 생기면서 LG 헬로우 비전이 급등을 좀 했고요. LG 헬로우 비전이 급등을 하고, SMCNC는 모르겠어요. 왜 올랐는지 좀 잘 모르겠다. 근데 얘가 조금 움직였다라고 보여지네요. 아, 맞다. 오늘 시장에서 좀 가장 핫했던 테마 중에 하나가 토스 나스닥 IPO 가능성이 좀 있었죠. 이러면서 먼저 한국전자 인증이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이 종목은 지금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이제 좀 보면서 좀 매매를 좀 했었는데요. 좀 볼까요? 보면서 조금 매매를 했었는데, 그래서 한 50%는 좀 들고 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일단 이 구간에 매물대가 있죠. 매물대가 있고, 내일 만약에 강하게 갭을 못 든다. 그러니까 갭을 이렇게 들 수도 있어요. 갭을 강하게 들고 또 하단까지 밀리면 한 번 정도 더 잡아볼 수 있는 1등주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갭을 좀 크게 저는 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일 아무튼 이 종목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시작되는 IPO 이슈기 때문에 가장 강하게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LG U 플러스가 이제 그 디즈니 플러스 이슈를 좀 만들고 관련주들이 좀 시간에 상한가를 갔는데요. SMCNC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SMCNC 일단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 종목을 저희가 종가 베팅을 했어요. 종가 베팅을 했는데 사실 저도 이거는 비중을 얼마 가져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종가 베팅을 하고 여기서 한번 먹고 비중을 그렇게 크게는 매매 못했는데, 이러한 종목에 대한 패턴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뭐 제가 뭐 LG U 플러스가 뭐 사업을 이런 찌라시가 나오고 뭐 할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절대 알 수가 없는데, 흔히 말해서 이런 뜬봉 패턴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 뜬봉 패턴, 그러니까 이 상한가를 가고 이 위에서 종가를 마무리하려는 거는 하단 부분을 지켜주는 이 매수세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 매도가 나와도 다 지켜주는 이 매수세가 존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캔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캔들이 잘 나오기가 어려운데, 그러한 패턴에 의해서 매매를 한 거고요. 사실 어제 뭐 제로 투 세븐이라든지
어제 제로투세븐이라든지 뜬금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주가가. 네, 어제 제로투세븐이나 아가방 컴퍼니의 이 패턴 자체도 장 막판까지 누군가 아는 누군가들이 주식을 다 끌어올린 거죠. 중국에 대한 변화, 뭔가의 흐름, 오가닉틱 코스메틱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이 시대적 변화에 대한 부분이 이미 아는 사람들이 선제적으로 자금이 들어와서 이 차트의 구조를 바꿨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더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기사보다 돈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결코 누군가가 재료를 알고 매매를 한다? 사실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끔 보면 이 제 핸드폰에도 시간 외에 다 지나고 뭐 6시, 6시 10분, 뭐 6시 반에 뭐 문자로 뭐 매수했습니다. 다 시간의 상한가 가는 종목군들이죠. 사실 그런 종목군들을 잡아낸다라는 거는 사실은 기사를 먼저 보고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돈이 먼저 움직이고 그 돈의 흐름에 따라서 나중에 기사가 후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 패턴과 흐름을 잘 정립해 놓으시면 매매할 때 그리고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오늘은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